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제8장 비판적 사고 개발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요, 찬반 양론법과 악마의 주장법, 그리고 토의법이 어떤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 개발 방법을 설명하고 찬반 양론법과 악마의 주장법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의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49쪽에 있는 미리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직업인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판적인 사고를 하도록 요구받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직업인들에게 필요한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사소한 발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사소한 의문에서 시작해서 위대한 발견을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서 우연히 법칙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르키메데스는요, 목욕할 때 탕 속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하는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램프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추의 등시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음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한 노벨도 마찬가지로요, 처음부터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뉴트로글리세린이 용기에서 새어나와서 규소토에 스며드는 것을 보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했다고 하죠. 그 다음 역사 이래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바로 페니실린을 발명한 것인데요, 이 알렉산더 프레밍은 배양하고 있던 포도상 구균이 파란 곰팡이에 녹는 것을 발견하고 그 파란 곰팡이로부터 페니실린을 추출해서 항생 물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발명이나 발견들도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그런 위대한 발명이나 발견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우리는 평소 우리가 생활할 때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의문을 가지고 그 원인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반 양론법은요, 1110년경에 피에르 아벨라르라는 사람이 찬성과 반대라는 글에서 그때 논란이 되고 있던 신학적 주제들을 변증법적으로 다룸으로써 시작됐는데요. 보통 이 논제에 따라서는 일정한 제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 주장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 찬반 양론법에서는 리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더는 공평한 입장에 서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들이 자유롭게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의 논증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보강할 수 있도록 참가자에게 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리더는요, 질문을 잘 해서 찬성과 반대 주장이 모두 다 많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룹이 그들의 주장을 평가해서 좋은 최적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재 150쪽에 있는 악마의 주장법입니다. 이 악마의 주장법은 집단을 둘로 나누어서요, 한 집단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반론자로 지명된 집단의 반론을 듣고 토론을 또 벌여서 원래 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련의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최종 대안을 도출하는 그런 방법을 바로 악마의 주장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마의 주장법에서는요, 지명 반론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이 지명 반론자는 꼭 집단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단 내에 있는 2 내지 3명 정도가 반론자 역할을 담당해도 되고, 정 안되면 뭐 한 명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반론자들은 어떤 안에 대한 의견이라도 고의적으로 본래 안에 대한 단점과 약점들을 지적하도록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이 반론자로 지명된 사람들이 그 의견이 좋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라도 상대방이 주장한 그 안에 대해서 단점과 약점을 찾아서 지적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반론자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택된 최종안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를 포함하고 있게 되고, 또 약점을 보완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고 현실 적용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악마의 주장법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의사결정에 참여한 집단을 둘로 나누든지, 또는 집단 구성원 중에 몇 명을 택해서 지명 반론자로 임명하든지 해야만 됩니다. 한 집단이 먼저 문제 해결에 대한 수렴된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요, 그 수렴된 의견을 지명 반론 집단 또는 지명 반론자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지명 반론 집단이나 지명 반론자는 이 의견에 대한 반론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만 합니다. 제시된 이견을 바탕으로 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토론을 하게 되고, 이런 절차는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의법입니다. 이 토의법은 수업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을 소집단으로 나누어서 상호간의 의사전달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학습자들 간에 또는 학습자와 수업자들 간에 정보나 아이디어, 의견 등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거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탐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학생들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방법이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의법은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협조적인 분위기가 요구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과제와 문제에 대해서 상호간에 솔직하게 의견을 내서 공통 이해를 꾀하면서 그룹의 결론을 도출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토의법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참가자 중심의 진행 방법으로 주체성과 자발성을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 집단 결정으로서 결론이 수용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의법은 문제의식을 높이고 자기 개발에 동기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식의 습득뿐만이 아니라 태도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토의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안전 비상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문제라든지,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강의실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 안락사 문제, 인터넷 실명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찬성, 반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찬반 양론법은 리더 역할이 중요하다 그랬죠. 리더가 공평한 입장에 서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하고 또 논증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보강하도록 출석자에게 작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마의 주장법은 집단을 둘로 나누어서요. 한 집단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그 반론자로 지명된 집단의 반론을 듣고 토론을 자유롭게 벌여서 본래 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토의법은 다양한 과제와 문제에 대해서 상호간에 솔직하게 의견을 내서 공통 이해를 꾀하면서 그룹의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비판적 사고 개발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수업은요, 9장에 있는 문제 처리 능력과 문제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8장의 학습평가 문제를 나중에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